하나, 둘, 셋. 역시. 슬레이트의 정석.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박수.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예, 우리 이제 피디님을 모시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 첫 스타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디님이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N에서 유키즈 온더블럭을 연출하고 있는 김민석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나와주실 줄은 몰랐고요. 역시 유키즈 온더블럭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토크하고 퀴즈를 핑계 삼아 사람을 여행한다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도전인데 1박 2일 주연출 하셨다고 하니까 나오면 보통 비슷한 걸 구성하잖아요. 네. 뭐 잘한다는 걸 하겠다고 네. 다들.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고민구 CP님께서 작가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유재석 씨와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가 이제 저희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를 하면 유재석 씨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주변에서는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그런 주변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박 2일을 하면서 하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 분들과의 대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1박에서는 이제 막 멤버들이 이렇게 어머님들과 스피드 퀴즈도 하고 그 일반인 분들이 얼마나 재밌고 솔직하시고 이렇게 꾸밈 없는지를 느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첫 연출 KBS에서 용띠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 절찬상영 중이라는 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근데 피디님이 네. 했다고는 생각 못 했는데. 네, 저 그거 정말 네. 정교하게 편성해달라고. 그 불 제가 봤어요. 얼마나 요청을 했는데요. 그 3분지게에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KBS 옴부즈맨에 나가서도 이거 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 네. 프로그램을 하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절찬상영전을 하면서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인터뷰를 되게 그때도 진짜 그 어르신들 네. 정말 잘 녹여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이 프로그램에서 다 담아내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분량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짧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힘이 있는데 언젠가는 프로그램에서 잘 녹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이제 해피투게더 조연출을 하면서 겪어왔지만 뭐 진행을 잘하신다 이것도 있지만 항상 보면 무한도전에서 딱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그런 시민분들과의 그런 돌발스러운 상호작용이 너무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고 본인도 너무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루를 꽉 채워보면 하루 동안 즐겁게 촬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희도 방송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면 유재석 씨의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재석 씨가 정말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TVN에 유재석 씨가 네.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네. 지상파 말고는 이제 TVN은 처음인데 어떻게 유재석 씨가 나오시게 됐어요? 저와의 막 인연 때문에 나오게 된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저는 네. 그래도 PD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 하신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재석이 형은 지금도 유키즈 이제 촬영 나가면 다 만나자마자 이제 저희 PD들이 14명인데 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안부 인사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호 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해피투게더 조연출 할 때도 사실은 뭐 이렇게 6개월 해서 총 1년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해피투게더가 한 10년이 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조연출들이 있었을까 싶은데 저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걸로 봐서는 참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등치가 커서 좀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에 대한 믿음만으로 뭐 이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치면 저는 언주 작가님과의 네. 그렇게 무한도전을 거의 5년 이상 같이 해왔다는 거는 정말 재석 형만큼 꾸준한 분을 네.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뢰하는 제작진이 아무 기획안이나 이제 제안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하실 분은 아니고 네. 오히려 기획안이 나한테 꼭 맞는 옷인가를 반드시 네. 고민을 신중하게 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이고 네.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면 안 되니 퀴즈를 풀어서 상금을 바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작은 장치를 가지고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아하셔서 이렇게 흔쾌히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좋은 사람을 진짜 우연히 많이 만나게 네. 되잖아요. 네. 저는 그 2화 때 왜 그 최재희 네. 학생 네. 그 고등학생인데 네. 전철에서 만났죠. 전철에서 네. 만나서 같이 이동하고 근데 사연도 뜻깊었고 그리고 퀴즈 풀 때도 막 찍기 신공으로 막 풀면서 막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짠 것 같다 그렇게 네. 느낄 정도로 네. 근데 전철에서 만났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네. 그래서 2화에 이거 예능신이 내린 거다 잘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짰다고 보기에는 그 학생이 너무 표정이랑 뭐 그 오빠랑 전화하는 거랑 네.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네. 그 진짜 눈물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우연한 상황이 생기는데 네. 인물을 선택할 때 유재석 씨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100% 유재석 씨 아니면 조세호 씨가 예. 같이 이제 아이 컨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아. 그러면 이제 바쁘셔서 그냥 휙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되게 반가워하시고 막 신기해하시고 이제 사진부터 찍으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시다가 딱 정말 뭔가 서로 찌릿하는 게 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 볼 때는. 말씀하신 그 2회 촬영이 이제 저희 두 번째 촬영이었어요. 아직 첫 방송이 나가기 전이고 제작진은 그때 한참 동안 아무런 섭외를 하지 않고 이 하루를 9시간을 촬영한다고 해서 한 회분의 방송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컸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역삼동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볼까 하고 지하철을 타고, 사실 어느 방향일지도 그냥 그 출연자가 그냥 성수로 가자 네, 이랬죠. 그냥 성수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마침 그냥 같은 역에서 내린 그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또 눈썰미가 좋아서 우리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네, 네. 나누잖아요. 네, 그것까지 기억을 네, 이제 진짜 네. 눈썰미가 진짜 좋으세요. 보통 눈과 네. 보통 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만남이 또 막 그때는 5문제를 다 맞춰야 이제 예, 100만 어렵죠. 원이거든요. 예. 그거를 다 맞췄는데 막 중간에 몇 문제는 찍었다고 하면서 이제 다 맞추시고, 또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네.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보면서 그때 저희가 정말 우연을 전적으로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맞아요. 네, 그때 섰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거기 옆에서 구경하시던 남자분들도 무슨 방청객같이 맞아요. 리액션을 해주고 맞아요. 진짜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네. 네. 나사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듯이 네, 완성이 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저는 이 포인트가 딱 된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 PD님은 기억에 특별히 남는 분 계세요? 사실 매 회차마다 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다 계시고, 다른 분과 뭔가 보다 좀 더 제가 더 깊이 기억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은 말을 망설이게 그럴 수 되는데,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수원에 놀러 갔었어요. 이제 점심 먹고 그 수원 촬영을 했던 곳을 이렇게 쭉 갔었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달고나를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혹시 문을 열었나 하고 가봤는데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그 방송 작가 일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달고나 사업을 네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되게 반가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화분식 어머님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중화분식 사장님이 인터뷰를 저희 수원편에 나오셨던 예.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건강이 우려가 돼서 이제 하루에 탕수육도 5그릇밖에 못 네. 만드시고 막 이래서 사실 건강히 잘 지내실까 되게
가끔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 달고나 그 사장님이 진짜 네. 사람들이 많이 올까봐도 걱정. 맞아요. 예. 그래서 달고나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거의 매일 본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아니면 식사를 거기서 하기도 하는데 잘 지내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소식이 되게 반가웠어요. 네. 약간 좀 초연하고 뭔가 신의 경지로 가는 분 같았어. 뭐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너무나 이제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이 그냥 뭐랄까 거기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저희가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네네네. 그럼 마치 그 순간 이제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공간이 이제 그 협소하니까 바깥에서 이제 뭐 벽에 기대서 누군가 쭈그려 앉아서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으면은 그냥 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다들 눈물을 글썽이고 네네. 있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 현장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정릉편에서 이제 혼자 심심해하시던 할아버님이 우리 촬영팀이 지나가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신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 문소리를 듣고 정말 한 30-40m를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이제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이렇게 다시 가던 길을 멈춰서 네.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심심하셔서 네. 밖에 막 소란스러우니까 나와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할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때가 또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순간을 되게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기억에 많이 남고. 네. 그 우리가 살면서 네. 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주로 얘기 네. 나누고 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특히 저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아요. 아, 네.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유재석 씨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인근에 학교가 있을 때야 이제 네네. 아이들이 좀 네.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마침 이제 학교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꼭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나 뭐 붕어빵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나 꼭 한두 명씩은 있어서 재석이 형이 그런 친구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죠. 아, 일단 말을 걸고 걸어보고. 인사하고 그러면 막 누군가는 이렇게 즐거워하다가 잠깐 얘기 나누자고 하면은 싫다고 하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응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도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드님은 네. 몇 살이세요? 6살. 6살.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언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청소년기에 애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네. 되게 신기해요. 막, 네. 야, 요즘 애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저도 사실 우리 아들이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혹은 중학생이 되면 저런 고민과 저런 생각들을 네, 하겠구나를 네. 그냥 짐작할 맞아요. 수 있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조금씩 막 방식을 퀴즈 푸는 것도 바꾸고 네. 뭐 돈 들이는 것도 바꾸고 네. 저는 이렇게 고쳐나가고 발전하는 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 번째 시즌이 되면 네. 바꾸고 싶은 그런 게 있으세요? 이제 퀴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즌 1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문제를 객관식 풀었다가 풀고. 네, 저희가 이제 한 6회쯤, 한 5회쯤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중간 리뷰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면 좋을까? 이제 12개 중에 반을 왔는데 이런저런 의견 중에 그 많았던 의견이 퀴즈가 너무 많다. 네. 저희는 사실은 5문제는 풀어야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삶을 응원하게 되면 크게 문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이분을 네. 꼭 탔으면 좋겠는데 5문제나 푸는 네. 게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 3문제랑 2문제만 네. 풀지 마. 또 아직 2문제가 남았어. 네.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희도 이제 3번째까지 풀고 나서 이제 2문제 남으면 꼭 맞추셔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 틀리시기도 하고 네, 네. 이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때는 그 조세호 찬스라는 것도 있어서 네. 조세호 씨가 마지막에 힌트 뭐 이런 걸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게 틀린 답이어서 너무 집에 갈 때까지 너무 미안해 그래도 하는 그 거예요. 최진희 예. 학생은 문어 조세호 씨가 가르쳐줘서 맞췄어. 맞아요. 아우 저 그때 그 틀리면 어떻게 하나 막 엄청 걱정했어요. 네. 조세호 씨가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나. 네. 근데 이렇게 그 자꾸만 이제 공감되고 네. 자꾸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퀴즈를
좀 줄여보자. 왜냐면 이 5문제를 풀게 되면 어쨌든 방송에 그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모이면 사람 한 분을 더 만나서 저희가 방송에 담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서 과감하게 문제를 주관식은 뭐 1문제, 객관식은 3문제 또는 이제 시즌이 넘어와서는 아예 그냥 한 문제만 맞춰도 100만 원을 드리는 쪽으로 퀴즈를 정말 그냥 핑계에 불과하게끔 줄여놨었거든요. 해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저희 팀에 이제 다큐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MC들이 그 시민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시민분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내가 하려던 이야기를 다 못하시고 그럴 수 있죠. 아쉬울 수 네,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 그 시간 이렇게 배려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스태프들도 많이 빠지고 나서 정말 다큐 감독님 한두 분하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냥 또 소박한 담소를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어떨까 했던 게 이제 작년에 변화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작년 한 해 농사를 그래도 어찌어찌 지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선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좋아하시는 것의 근간은 이어가면서 또 어떻게 작은 변화를 줘서 그 겨울방학을 마냥 놀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너무 좋네요. 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지금 뭐 어제 밤까지도 계속 회의를 하다가 왔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는 자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님들이 일단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다가 혹시 재미가 없다 싶으면 저희는 이제 시즌제가 아니라 쭉 계절 내내 이어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텔레비평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게 그런 걸 계속 챙겨보거든요. 방송이 나가면 어떤 그 컬럼이나 기사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평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유퀴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가치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 유퀴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그 좋은 점에 있어서 그 유재석 씨가 항상 시민분의 그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 거. 할머니 뭐 이러지 않고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되게 그 감명 깊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게 딱 유퀴즈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거를 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셔서 그런지 항상 이제 통성명부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제작진도 이제 그 정석희 선생님 그 텔레비평 링크를 제가 이제 단체방에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런 점을 좋게 봐주신다는데 제작진이 바쁘게 제작하다 보면 당장 내 뒤를 못 돌아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좋아해 주는지 어떤 점을 싫어해 주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방송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되게 루틴하게 생각하고 했던 건데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PD들이 그 시민분 이제 성함을 어떻게든 미리 받아놓게 됐고요. 그 다음 촬영부터는 그거를 꼭 자막으로 표기를 하자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해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 시도를 과감하게 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시면 계속해서 고쳐 나갈 의향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그 유퀴즈 온 더 블럭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한테 성함을 여쭤보는 게 실례라고 생각해서 못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많이들 이제 그게 뭔가 문화 그런 거 바꾸는 계기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바꾸는 계기를 아니요 무슨 근데 시즌 2부터 애니메이션이 추가됐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트렌디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센스 있고 귀여운데 네. 그거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원 시작하기 전에 PD들끼리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까 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가게 되는 곳은 도심의 어느 골목일 경우가 많고, 이 촬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해외 막 엄청난 장관 앞에서 여행을 하는 프로가 아니라 정말 골목골목 소박한 곳들을 네. 다니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영상미를 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팀 후배 PD 중에 한 명이 그런 모션 그래픽을 활용을 해보자. 이제 그 PD가 이제 전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를 했었던 PD여서 이제 그때 일했던 모션 그래픽 감독님을 이제 같이 미팅을 해서 우리는 좀 일상 속의 서프라이즈고 또 뭔가 그냥 평범한 길을 걷지만 판타지를 한번 줘보고 싶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판타지가 네, 많아요. 일상의 판타지를 한번 줘보고 싶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그림들을 촬영을 하고 되게 굉장히 왜곡된, 원근감이 왜곡되거나 그렇게 미니어처 혹은 반대로 거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시즌 1 때는 그거를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막 다들 영화를 보고 와서 영감을 얻고, 만약에 조커를 보고 왔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춤을 추는 씬을 어떻게 미니어처로 표현해볼까 고민을 하거나, 막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서로 되게 PD들이 마치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막 자기 편집 부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차에 뭐 7, 8명이 편집을 한다 하면 7, 8개의 그런 그래픽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 그거 돈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요. 네. 아니 저는 보면서 네. 좋긴 한데 네. 돈은 많이 들겠다. 네. 근데 그거는 그 MC들도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 박지선 자기님도 그걸 네, 네, 되게 네.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민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또 지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또 소소하게 변화를 줘서 올해를 가져갈까.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게 나올까 기대하면서 저보다 후배들이 이제 훨씬 더 어리니까 더 이렇게 막 그런 열려있는 생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네. 감독님 이름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디어. 네. 처음에 이제 이 모션 그래픽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PD는 이은경 PD라고 네. 시즌 1 때 저랑 공동 연출을 했던 PD고요. 작년에도 함께 했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네, 하셨다는. 네네. 이은경 PD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영상 그래픽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PD들이 정말 그거를 더 진화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눈에 띄게 된 것 같아요. 근데 KBS라면 네. 시도를 못할 일이잖아요. 이거 제 친정이어가지고. 아니 KBS고 뭐 네. MBC고 간에 본 네. 적이 없는 그림이니까 네. 그런 시도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거를 구독 좋아요?